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최근에 N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부수입 콘텐츠에서도 댓글로 공무원에게 허용된 겸직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N잡이라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은퇴를 하는 게 2030 세대들의 트렌드이자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일반 근로자들과 다릅니다. 하나의 실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겸직이란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겸직 승인을 맡아야만 N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겸직을 하려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겸직을 해도 되는 직업은 뭐고, 겸직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은 뭔지,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추천하는 겸직 탑3를 뽑아봤거든요. 우선 겸직 신청의 기준은 지속성과 대가입니다. 지속적으로 대가를 받는 행동은 모두 겸직의 대상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일회성이거나 대가가 없는 행동들은 겸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원칙은 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군들은 겸직이 애초에 신청조차 안 됩니다. 이 원칙의 가장 큰 사례가 대리운전인데요. 주로 대리운전을 하는 시간이 밤이나 새벽이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잠으로써 그 다음날 우리가 해야 될 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본으로 추천 N잡 탑3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기준은 초기 비용이 낮은 것, 또한 우리가 겸직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적은 것을 위주로, 겸직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큰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다면 좀 가점을 주었습니다. 우선 3등은 출판입니다. 출판의 특장점은 종이책, 전자책 상관없이 한 권까지는 겸직 신청이 없어도 되고요. 수익이 있어도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출판을 할 때서부터는 겸직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출판을 3등으로 뽑은 이유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도 전자책이라는 형태와 결합을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자책 출판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비교적 그 과정이 간단하더라고요. 두 번째 추천 겸직은 유튜브입니다. 대다수의 독자님들은 1등을 유튜브로 뽑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는 우리가 제공하는 기본 콘텐츠가 영상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수익 창출 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 겸직 신청 없이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에서 유튜브라는 것을 SNS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스북 아이디를 만들 때 겸직 신청을 하진 않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아이디를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겸직 신청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대가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겸직 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안 되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투자금이 빵원이었어요. 4년 전에 구매했던 갤럭시 S8로 찍어서 올리고 스마트폰 편집 어플로 편집을 했는데 그마저도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서 워터마크가 우측 상단에 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와 유사한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슈퍼챗이나 별풍선과 같은 후원을 받지 않으면 겸직 신청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가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별풍선과 슈퍼챗과 같은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터넷 1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겸직 신청 없이 그냥 취미 활동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제2의 수입원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위 사례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망의 1등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사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유튜버와 비슷하게 일정 수익 요건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광고를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는 유튜브랑 다르게 사진이나 글이 메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과는 다르게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글도 많이 쓰는데 영상을 많이 찍거나 편집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블로그도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하시다가 느낌이 별로거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추가로 가족의 명의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도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양심과 세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나의 직업과 명예를 걸고 할 만큼 엄청난 부수입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 같은 것들이 N잡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세금으로 잡힐 정도만 아니면은 겸직 신청 없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지속성 없는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것도 겸직 신청의 대상이 아니기는 한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3등으로 말씀드렸던 출판과 비슷하게 번역이라던가 작사, 작곡 같은 것도 1회에 한해서는 겸직 신청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예술과 같은 작품의 영역은 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되는 독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회와 공모전에서 얻는 상금 수익이 있습니다. 다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월 받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성과 대가성 중에 지속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겸직 신청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일부 독자님들은 아니 공무원이 무슨 부수입을 창출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모습이 약간은 탐욕적으로 보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든 콘텐츠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소한 부수입원을 동기로 삼아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역량을 시장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키워보는 것이 공무원 역량 증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 추천드렸던 블로그, 카페, 출판, 유튜브 등과 같은 콘텐츠들은 시도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백래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콘텐츠는 도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으실 겁니다. 뭘 올려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때는 그냥 아무거나 올려보세요. 저도 지난 1년간 13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고요. 지금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40여 가지 정도의 영상만 출연하는데 최근엔 지부가 12개밖에 안 되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배운 PPT 만드는 방법, 꿀팁 같은 것들을 올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고품격 PPT 비밀 노하우까지도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